안녕하세요. 박성동입니다. 짱이지 한의학 4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식물을 재배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식물 재배기를 선물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청경채와 루꼴라 이런 것들을 재배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루꼴라 키우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흙이 없어도 물과 빛과 영양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정말 잘 자랍니다. 영양제라는 것이 NPK, 질소, 인, 칼륨 요 세 가지만 딱 조합되면 모든 영양소가 투입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사 먹는 채소와 맛이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서 먹어도 되나 하는 좀 미안함, 비윤리적인 느낌마저 드는데요. 돼지가 생명의 어머니인가 하는 회의감도 들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흙에 대한 좀 미안한 마음도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은요, 식물 공장에서 이렇게 물과 햇빛, 영양제만으로 대량 생산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재배기로 키우니까요, 씨앗의 발열도 거의 100%에 가깝고 뭐 이런 조건만 갖춰진다면 정말 잘 자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루꼴라는 매운맛이 아니거든요. 약간 독특한 향이 나지만 맵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오늘 제가 먹은 루꼴라는 겨자보다 훨씬 더 매운 그런 맛이 느껴졌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영양제를 A, B라고 써 있는 거를 2주에 한 번씩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4주를 주질 않았더니 이렇게 루꼴라가 매운맛을 가진 루꼴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먹으면서 루꼴라가 겨자과였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겨자 맛이 날 텐데 그럼 왜 순한 맛이 나던 루꼴라가 영양제를 4주간 주지 않았더니 매운 루꼴라로 변했을까? 요거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용하고 있는 식용 채소들은요, 다 인간이 영양을 풍부하게 공급을 하고 잘 길들여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예전에 야생에 있던 뭐 양배추나 배추나 밀, 당근, 샐러리 이런 것들은 인간이 식용으로 먹기에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인내와 정성으로 길들여서 지금과 같은 채소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식물은 혹독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본래 야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순했던 루꼴라가 영양이 부족해지자 매운 루꼴라로 변해갔던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씨앗에는 그 식물이 태생에서 지금까지 수만 년, 수억 년을 거쳐서 진화해 왔던 모든 유전 정보들이 다 응축되어 있거든요. 그 작은 씨앗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씨앗을 심어서 어떤 과일 나무를 심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감씨를 심으면 감나무를 얻을 수 있지만 그 감에서는 감이 달리지 않습니다. 배씨앗을 심어서 배나무를 키워도 우리가 생각하는 과즙이 풍부하고 탐스러운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씨앗은 야생의 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요, 그걸 심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과일을 주지 않고 딱딱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시고 맛없는 과일을 달거든요. 그래서 과수농가에서는 개량된 가지를 접붙여서 과일나무를 키워야 하거든요.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빡빡한 환경이라든가 야생의 그 씨앗이 심어졌을 때 인간에게 길들여지기 전인 자유롭던 야생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그런 본능이 언제나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것을 누가 말했냐면 파브르가 관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씨앗은 또한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 작은 씨앗에 느티나무도 있고요, 작은 풀포기도 있지만 커다란 나무도 그 작은 씨앗에 다 담겨 있어서 그렇게 높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씨앗에는 모든 가능성과 모든 영양이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마지막 에너지는 이 씨앗에 응축되는데요, 이 씨앗을 만들어서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고 오래 살아남는 것, 이게 그 식물의 숭고한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 씨앗의 모든 에너지를 응축해서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은 약재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주로 생식 기능을 강화하거나 원기를 보충하는, 신장을 강화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가지 지방산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가 만성질환인 COPD나 폐결핵, 그리고 항암, 항산화, 면역 증강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씨앗 종류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현미, 새싹보리 이런 것들을 건강식품으로 높게 쳐주는데요. 어떤 곡물이든지 간에 한 가지 곡물보다는 여러 가지 잡곡을 섞어서 먹는 게 좋고, 눈이 손실되지 않은 그 배아라 그러죠. 배아가 손실되지 않은 곡물 또는 싹을 틔어서 발화된 곡물을 섭취하면 건강에 많은 유익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간편하게 이 한 봉지로 나오는 제품이 많이 있잖아요. 곡물 볶은 것도 있고 견과류를 여러 개 섞어서 포장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슈퍼푸드, 씨앗을 늘 복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 길러서 먹는 것도 영양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가 먹는 것을 내가 직접 길러서 먹는 그런 기쁨도 있고 또 힐링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안에서 소소하지만 이렇게 텃밭 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스티로폼 상자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직접 길러서 뭐 상추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급자족으로 길러 드신다면 먹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식물과 교감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